네, 오늘 시간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 규정 등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이게 이제 주요 업무가 되겠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대략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해야 될 법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공자 선정이나 뭐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합이 설립된 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조직.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는 이사가, 추진위원회에는 이사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의무.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된 조합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고 암기해 두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동의 요건이 각각 다른데요. 재개발 사업의 동의 요건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재건축 사업의 동의 요건은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나뉘게 돼요. 밑에 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지만 살펴보면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뉘고요. 재건축 지역은 주택단지 밖과 안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걸 외워주세요. 토지 면적. 토지 면적 동의 조건이 이 순서대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의 주택단지 밖, 주택단지 안 순서를 먼저 염두에 두신 다음에 1, 2, 3, 2, 3, 4 그렇게 숫자가 바뀌죠. 그래서 토지 면적의 동의 조건만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는 토지 등 소유자는 무조건 4분의 3이고 동일 때는 무조건 과반수예요.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만 먼저 이 순서를 기억하고 1, 2, 3, 2, 3, 4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은 쉽게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 밖이죠.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죠. 이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 나왔지만
이 토지 면적 부분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경 인가할 때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그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경미한 사항으로서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서면 동의서 형식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자수 선정 방법,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공유할 때는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하고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또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은 그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수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체로 내용을 암기할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구나,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때 성립합니다. 또 이 조합에 관련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되겠죠.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하는 때,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합니다. 이 부분 좀 나올 것 같은 냄새가 나죠? 자, 정비사업의 절차 순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하고요.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을 하죠.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이 말인즉 이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좀 더 규제가 세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재건축이 더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은 후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재건축의 경우 토지를 양수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차단을 시키는 거죠. 재개발 사업은 이 관리처분 이후에 양수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암기 코드를 적용하면 좋은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하기 위해서 개처럼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 개발 관리 해야 되죠.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 살펴보면요.
조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명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대의원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및 대의원 이런 것들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참 맞추기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합원의 자격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당연히 있어야겠죠. 당연한 부분들 위주로 몇 개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정관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위에서 조조, 정조, 정시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조조와 정조, 정시에 3찬 하기로 유명하죠. 정시에 3가지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조조, 정조, 정시 3찬. 무엇이냐? 2, 3, 4, 6, 7, 8이었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렇게 첫 글자만 땄는데요. 첫 글자는 같은데 뒤에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외우기는 참 어려우니까 일단은 첫 글자 이니셜만이라도 정확하게 조조, 정조, 정시 3찬 3분의 2 찬성으로 된다. 찬성으로 한다. 변경한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첫 글자만 따놔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청산금의 지급은 조조, 정조, 정시 3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조합의 임원을 보면은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둬요. 그런데 이들의 조건을 보면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돼요. 혹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하지 않고 거기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그 책임을 지고 거주하면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조합의 임원수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요. 감사의 수는 1명에서 3명 이하로 합니다. 네, 좀 헷갈리죠? 이사는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뭔가 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3명 이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죠. 감사는.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알아두시고요. 조합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의 조합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조합 임원의 직무에서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계약, 소송 나왔죠? 그래서 감사,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조합장이나 이사가 본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한다라는 거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절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당연한 거지만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 계속 이제 조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합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한 문제 나오죠.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니까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시고 암기할 부분들을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안 되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달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네, 전에 다 살펴본 바죠. 안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이후에 위기안에 있는 자. 자, 여기까지는 70페이지 그 도시개발법의 조합의 임원, 도시개발법의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와 똑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거기에 추가하여서 정비법에서는 이 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안 됩니다. 또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 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도 안 됩니다. 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임원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합니다. 그러나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퇴임 전에 한 행위도 책임지게 한다는 거죠.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총회 소집은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런데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 조합 임원의 의무, 권리,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총회의 소집 절차를 보면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암기해 주시고요.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의위원회, 도시개발법에서도 대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대의위원회 설치는 필수기관이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지만 같이 도시개발법과 비교해서 대의위원회 조건을 알아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페이지 70에 나오죠. 도시개발법에서의 대의위원회는 임의적 설립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이었어요.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위원회를 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의적 기관이었고요.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대의위원회를 꼭 두어야 한다. 그렇게 조건이 좀 달라지죠. 대의위원회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로 구성하는데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좀 헷갈리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합원이 50명이다 그러면은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150명이다 그러면은 10분의 1이니까 15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500명이다 조합원의 수가 그러면은 이 10분의 1이 150명이잖아요. 이게 100명을 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인 이상, 100인에서 150인 사이에 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즉 이 말인즉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대의원의 권한을 보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러니까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항이겠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금에 관련된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예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죠. 정비 사업비, 돈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정관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합장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조합장은 총회에서만 반드시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임기 중 거리된 자는 대의원에서 보궐 선임할 수 있지만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합장은 총회에서 보궐 선임 가능하다. 조합장은 중요하니까요. 총회에서만 보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 사업,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 이걸 주민대표회의라고도 얘기하고요. 구성하여야 하고요.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주민대표기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합니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주민의 이주,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대표회의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비사업의 이제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